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놀라움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마이클 루셀 지음, 김지연 옮김, 상상스퀘어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내 삶을 바꾸는 놀라움의 비밀에 대해 알려주는 책입니다. 우리가 놀라는 순간 뇌는 새로운 믿음을 형성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아 개념을 뒤흔드는 놀라움의 힘에 대해 알려주고 있는데요. 복잡한 문제의 본질을 포착해내는 신비한 능력이 있다며 직장 상사에게 칭찬을 들었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은 스스로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이 능력에 자부심을 느끼고 나만의 고유한 특성으로 여기기로 한다. 당신은 본능적으로 새로운 믿음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또한 새로운 믿음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거나 만들어내려는 성향도 나타난다. 이제 어디서나 당신의 신비한 능력을 볼 수 있다. 이것이 이 책에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놀라움의 힘이다. 이 책은 인상적인 놀라움의 다양한 사례에 관한 책이 아니다. 놀라움의 다양한 사례들은 재밌는 대화 소재는 될지언정 우리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체성이 형성되는 순간은 다르다. 가령 제인이 상사에게 영리한 해결책을 끊임없이 내놓는다라는 칭찬을 듣고 놀랐다고 가정해보자. 이 사례는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지만 변화를 이끌어낼 만한 잠재력이 있다. 제인이 상사의 말에 놀라움을 느끼지 않았다면 그저 사려 깊은 칭찬 정도로 받아들이고 말았을 것이다. 그 전까지는 자신이 창의적이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인은 칭찬에 놀랐다. 그 순간 나는 영리하다라는 새로운 믿음을 즉각적으로 생성하는 신경학적, 인지적 과정이 일어났다. 이것이 바로 놀라움의 역할이다. 이 과정은 우리가 알아차릴 수 없게 비밀리에 일어난다. 게다가 외부 사건처럼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 이 책에서는 바로 이 비밀스러운 과정을 파헤친다. 놀라운 순간에 섬광이 번쩍이지는 않는다. 오직 제인만 놀랄 뿐이다. 직장 동료에게 제인이 놀란 그 순간은 그저 일상적인 사건에 불과하다. 그렇다. 칭찬의 긍정적인 효과는 잘 알려져 있지만 거기다 놀라움을 추가하면 상대방의 인생을 바꾸는 칭찬이 될 수 있다. 놀라움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면 과학과 타이밍과 전달력이라는 삼박자가 고루 갖춰져야 한다. 사람들에게 살면서 겪은 놀라운 일을 이야기해 달라고 요청하면 자아 개념이 바뀔 만큼 놀라운 일을 이야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놀라움을 개인적인 변화의 계기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에 관한 생각을 바꾼 사건, 즉 정체성이 형성된 순간을 이야기해 달라고 말한다. 이렇게 질문을 바꾸면 놀라움을 최초의 자극으로 표현하는 이야기를 종종 들을 수 있다. 정체성이 형성된 순간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 순간은 단순히 놀라운 사건이 아니라 인생을 바꾼 순간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칼리 사이먼의 일화를 살펴보자. 사이먼은 10대에 아카데미상을 받은 작곡가이자 가수다. 사이먼은 말을 더듬어서 또래 사이에서 조롱거리가 될까봐 늘 걱정이었고 남자친구인 닉에게 이 고민을 털어놓았다. 닉은 웃으며 말 더듬이가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그 말에 사이먼은 깜짝 놀랐고 그 순간은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사이먼은
말 더듬는 사람이 매력적이라는 새로운 믿음을 갖게 되었다. 이때 느낀 놀라움은 사이먼이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놓았다. 사이먼의 이야기를 들려주면 사람들은 내가 말하는 놀라움이 무엇인지 비로소 이해한다. 놀라움으로 촉발된 믿음의 변화가 항상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믿음은 순식간에 변한다. 놀라움은 무의식적으로 믿음과 행동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강력하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존 방식으로 행동하다가 놀라운 사건이 발생하는 순간 우리는 갑자기 다른 믿음을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행동한다. 무언가를 믿을 때 우리는 모든 곳에서 그 믿음을 입증할 증거를 찾아내거나 만들어낸다. 믿음은 세상을 해석하는 필터가 된다. 새로운 믿음이 생겨나는 순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순간은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우리는 그 힘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놀라움이 믿음을 변화시킨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묘사하는 사람도 간혹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다. 또한 놀라움이 항상 괄목할 만한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다. 놀라움으로 인한 믿음의 변화는 우리 모두에게 시시때때로 자주 일어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보통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간을 자주 놓치곤 한다. 놀라움이 이끌어낸 믿음의 변화가 항상 분명하고 즉각적이었다면 아마 이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설득력은 우연히 들었을 때 더욱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터너는 타인을 돕는 일에 솔선수범하는 외향적이고 활기찬 중년 교사다. 어린 시절 터너는 소심한 소녀였다. 운명적인 그날 우연히 대화를 엿듣고 자신을 보는 방식이 바뀌기 전까지는 말이다. 편부모 가정에서 자란 9살 터너는 학교에서 줄곧 시간을 보냈고 방과 후에는 어린이집 일을 도왔다. 어린이집을 딱히 좋아하지는 않았다.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교사들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있는 듯 없는 듯 있다가 도울 일이 생기면 조용히 손을 보탰고 그런 터너의 행동에는 어떠한 칭찬이나 긍정적인 피드백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놀라움과 함께 한순간에 바뀌었다. 어느 날 책장 뒤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고 있는데 선생님 세 분이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려왔다. 한 학생을 칭찬하는 내용이었다. 싹싹하고 열정적인 태도와 밝은 미소와 지성을 갖춘 학생이라며 칭찬이 자자했다. 각자 그 학생과 있었던 재미난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며 따뜻하게 웃었다. 대화가 끝나갈 무렵 선생님 한 분이 그 완벽한 학생의 실명을 언급했다. 그 학생은 다름 아닌 바로 나였다. 그날 이후 나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도 내가 잘하고 있고 사랑받고 있다고 느꼈다. 그 일을 기점으로 나의 자기 이해는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터너는 열정적이고 똘똘한 도우미로 인정받길 원했다. 만약 터너가 원하는 대로 면전에서 칭찬받았다면 그저 연약한 어린아이의 자기평가를 확인시켜주는 결과밖에 되지 않았을 것이다. 심지어 선생님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라고 생각하며 무시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교사들이 다정하게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듣고 확신에 차 정체성을 굳히게 되었다. 터너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도
내가 잘하고 있고 사랑받고 있다고 느꼈다라고 말한다. 그 순간 터너는 자기 평가와 선행이 칭찬을 듣고 싶은 욕구보다 앞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선행은 그 자체로 보상이구나. 어린아이의 깨달음이라기에는 상당히 어른스럽다. 아무런 증거가 없어도 라는 터너의 말에서 우리는 그 증거를 볼 수 있다. 예상치 못한 말을 우연히 들었을 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부정적인 뜻으로 한 말이 아니더라도 듣는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 교육학 대학 원생인 간호는 초등학교 3학년 때 학부모 상담 시간에 선생님이 엄마에게 하는 말을 우연히 듣고 말았다. 그 당시 간호는 스스로를 장난을 좋아하는 개구쟁이지만 그래도 사력 있고 예의 바른 학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생각은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말투로 엄마에게 하는 말을 듣고 순식간에 바뀌었다. 선생님은 엄마에게 간호가 학급에서 개그맨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좋은 뜻으로 해석하자면 그럴 수도 있었지만 그러기에는 당시 간호는 너무 어렸다. 그 이후로 간호는 의기소침한 아이가 되었고 이러한 성향은 성인이 되어서도 변하지 않았다. 내용보다는 선생님의 말투가 문제였다. 같은 말이라도 말투를 달리하면 다른 인상을 줄 수 있다. 안타깝게도 간호는 명랑했던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 놀란 척으로 놀라움 이끌어내는 법이 있는데요. 부모는 어린 자녀를 격려해 주려고 놀란 척할 때가 많다. 와, 그 퍼즐을 5분 만에 풀다니 믿을 수가 없는데 다른 사람이 놀라는 모습을 보면 우리 감정도 고조된다. 인간은 갑작스러운 위험이나 기회에 옆에 있던 사람이 놀라면 그 상황만으로도 놀라도록 진화했다. 타인의 놀라움을 대리 경험할 때 일시적인 위험이나 기회에 대한 경계가 강화된다. 우리가 모르는 지식을 누군가 가지고 있을 때 호기심을 자극하며 우리를 수용적인 상태로 만든다. 다음 사례는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은 마음에 걱정하느라 감정이 고조된 학생을 보여준다. 수준 높은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성적이 뒤처질까 두려웠다. 영어는 제일 좋아하는 과목인 동시에 가장 큰 노력을 기울인 과목이었다. 운명의 그날 나는 주제문을 작성한 뒤 칠판에 쓰고 평가를 받아야 했다. 이전에도 에세이와 주제 문장은 많이 써봤지만 선생님뿐 아니라 반 친구들 전체에게 보여주고 평가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최대한 깔끔한 필체로 화이트보드에 문장을 써 내려가면서도 쥐구멍이 있다면 숨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다른 친구들이 작성한 주제문이 내 글보다 훨씬 수준 높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선생님은 다른 친구들 문장을 몇 개 읽고 수정한 뒤 내 글을 읽으셨다. 내가 쓴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기억난다. 선생님은 내 문장을 큰 소리로 읽고 잠시 멈췄다. 나는 마음을 다잡았다. 마침내 선생님이 놀란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정말 좋은데 이거 누가 썼나요? 덩달아 놀란 내가 손을 들자 선생님은 계속해서 내 작문 실력을 칭찬하셨다. 그 순간 나는 앞으로 모든 영어 수업에서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실력을 검증받았기 때문이다. 새롭게 찾은 열정으로 무언가 해내고 말겠다는 의욕과 열정이 가장 넘쳤던 순간이기도 했다. 만약 교사가 부정적인 의미로 놀라움을 표출하면서 맙소사
이 말도 안 되는 문장은 누가 썼나요? 라고 물었다면 끔찍한 결과를 낳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다행히 이 학생은 격려의 말을 들었다. 교사가 놀라서 한 발언은 글쓰기에 대한 열망을 심어주는 역할을 했다. 인생을 바꾸는 경험은 아니지만 예상치 못한 반응으로 촉발된 감정은 자부심을 높이고 제일 좋아하는 과목을 새롭게 찾은 열정으로 강화했다. 최근에 초보 하키 선수에게 파워 스케이팅을 가르친 적이 있다. 보폭 연습을 하는 도중에 나는 놀란 척 이렇게 말했다. 와, 기술을 익히는 속도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걸요. 혹시 예전에 다른 운동을 배운 적이 있나요? 그러자 선수가 놀란 표정으로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축구를 해서 다리 힘을 쓸 줄 압니다. 누가 놀라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 의미를 이해하려고 한다. 그 선수 역시 내가 놀라며 한 말에서 의미를 파악하고 나는 이 기술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다라는 새로운 믿음을 형성했다. 새로운 믿음은 더 집중해서 기술을 배우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내 관찰은 그 선수에게 놀라움을 유발했기 때문에 효과가 있었다. 실제로 배우는 속도가 더 빠른지는 상관없다. 그 선수는 이제 스스로를 필연적으로 실력이 빠르게 향상될 수밖에 없는 성실하고 재능이 있는 학생으로 바라본다. 깜짝 놀라는 듯한 행동은 놀라움을 유발할 수 있지만 때로는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예컨대 열광적인 반응을 기대했는데 마치 당연히 잘 해낼 거라 예상한 듯이 무심하게 반응하면 놀라움을 안겨줄 수 있다. 감탄을 기대했는데 감탄하지 않은 척해도 놀라움을 안겨줄 수 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놀라움의 순간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잘 알려주는 책입니다. 이 책, 놀라움의 힘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